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온 김지아라고 합니다. 김지아라고 합니다. 힐링하러 왔어요. 지난 5월에 친구랑 같이 이쪽을 여행을 할 기회가 생겼었는데요. 진짜 처음으로 지나가지 않고 제가 정착을 해서 무언가를 보고 지나갔던 게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포항에서부터 강릉까지 7번 국도 여행을 했던 적은 있었는데 그때는 삼척하고 강릉, 동해를 완전히 그냥 다 해변도로만 보고 강릉까지 진짜 죽어라 운전만 하고 갔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보고 안 지나간 걸 지난 5월에 와서 후회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 5월에 왔었을 때 너무나 친구랑 둘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상태에서 왔었는데 천국항인가요? 그 산책길을 저희가 가면서 그곳에서 진짜 스트레스를 다 날리고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그 장소를 보기 위해서 다시 왔어요. 저는 제가 동해삼척을 여행하면서 제일 좋았던 게 그 몽돌 해변이 있었어요, 동해에. 그곳에서 친구와 같이 앉아서 스트레스를 풀었던 기억이 있었고요. 회사를 지금 다니는 곳이 거의 10시간에서 11시간을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무언가 답답함이 몰려왔었고,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또 무언가 일을 집중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은 생각에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음, 일단은 다른 곳보다 이런 주변의 건물이나 어떤 그런 환경이 손상이 덜 됐다라는 거에 좀 좋은 느낌이 있었어요. 저희가 친구랑 같이 여행사를 하면서 다녀보는 결과를 보면, 진짜 이곳을, 환경을 보존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보존이 안 되는 관광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여기 역시도 이곳만의 어떤 그런 아늑함이 있는 그런 곳인데 이게 상업적으로 너무 보존되지 않고 그 난해한 개발이 되지 않는 또 이런 곳을 추억을 갖고 다시 찾아왔을 때 그분에게 어떤 그런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동해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네, 지난번에는 친구랑 차를 가지고 왔었는데요. 친구가 운전을 못해서 2박 3일 저 혼자 독박으로 운전을 하고 왔었는데, 그러고 가서 진짜 하루 종일 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 운전을 안 하고, 진짜 그 풍경을 제가 걸어 다니면서 보고 싶은 마음에 이번에는 렌트를 하지 않고 대중교통인 KTX를 타고 왔어요. 저는 사무직 근무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백화점에서 샵 마스터로도 근무를 했었고, 뭐 잠깐 친구의 여행사 일을 도와주는 일도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피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아실 만한 곳이고요. 제가 처음 직장 가서 배운 게 법인 결산이었어요. 근데 이게 법인 결산이다 보니까 결산을 1년치 결산을 하고 회계 결산 보고서를 내고 신문 공고를 내고 뭐 세무조정을 하는 게
1년에 6개월인 거예요. 그럼 근무를 1년을 하면 6개월은 결산을 하고 6개월은 쉬는데 이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법인 결산을 본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서 제가 심적으로 너무 이게 뭐 어떻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결산만 할 때쯤 되면 아파요, 몸이. 그래서 뭐 옛말에 평양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저 그만두고 저희 주변 직원분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혼났어요. 그 좋은 직장을 왜 그만뒀냐며. 근데 그거는 사실 겉에서 봤을 때의 그런 화려함이고 좋은 거였지만 제가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그곳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감당이 안 돼서 결산을 볼 때도 지금은 동해를 와 있지만 그때는 속초를 갔어요. 힐링하러. 어, 백화점 쪽에서 근무를 계속 하고 있던 과정에 모 브랜드에서 샵마스터를 구한다는 고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면접 보고 오픈 매장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곳은 그곳 역시도 다 아시는 브랜드였었고, 그곳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반품을 싸야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한테 급여를 다른 샵들에 비해서 2000년도 당시에 10만원 이상씩을 더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계속 직원들이 바뀌는 거예요. 반품 싸고 재고 정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어떻게 1년 이상을 계속 견뎠는데 나중에는 제가 아이 낳고 8개월 차이에 일을 시작을 했었던 거라서 아이가 이제 엄마를 알고 나는 때는 3살, 4살 이때쯤 되니까 너무 우는 거예요. 아침마다 전쟁이 너무 심한 거죠. 그리고 저도 직원들을 계속 바뀌는 거에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아이와 함께 있어줘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직접 운영을 했었던 건 아니고요. 저희 교회에서 만난 친구가 시각장애인이면서 중도의 시각장애인이 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도 이제 본인이 장애를 겪으면서 어떤 걸 느꼈었냐면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곳을 찾아주는 여행사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 친구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어느 날 갑자기 같이 진행을 하던 친구가 아파서 급히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찾지를 못하다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1박 2일 같이 여행 간다 생각하고 진행을 좀 맡아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 친구와 같이 일을 하게 됐던 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심적으로 좀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 1박 2일을 다녀오고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었어요. 저는 그분들보다 더 건강했고 팔다리도 다 쓸 수 있었고 생각이라는 것도 할 수 있었고 내가 하고자 하면 무엇인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무언가 못하겠고 좌절하는 상태였었는데 그분들이 어떤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행을 하시는 모습에 환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 너무 잘못된 생각 속에 살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나중에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어디 일정 안 잡혔어? 일정 잡히면 나한테 연락해. 내가 그냥 따라가 줄게. 이렇게 시작이 된 게 한 1년 정도를 같이 한 것 같고요. 나중에는 진짜
처음에는 그분들한테는 진짜 미안한 얘기지만 시설에서 사시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런 그분들만의 특유의 냄새가 있었어요. 첫 행사 때는 그 냄새가 숨이 안 쉬어져서 숨을 코로 못 쉬고 입으로 숨을 쉬면서 버스에서 같이 이동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2번 가고 3번 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런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서스름 없이 가서 손을 잡고 부축을 하고 또 그분들의 식사를 도와야 되는데 같이 가시는 도움 주셔야 될 분들이 잠깐 이탈을 하거나 그랬었을 땐 그냥 제가 옆에 앉아서 같이 식사 도와드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 뭐 돈을 떠나서 제가 제 자신을 가장 많이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어떤 그런 제가 무언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심어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일을 했던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저한테 에너지를 주고 그분들로 인해서 제가 감동을 받고 또 그분들로 인해서 제가 살 수 있는 어떤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제주도 일정이었었고요. 우도를 들어가는 일정이었어요. 우도를 들어가는 일정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2010년도 당시에 70대쯤 되시는 노 부부가 같이 그 일행에 있으셨어요. 근데 아버님께서 저한테 어머님을 잠깐만 좀 옆에 있어 주시라고 저한테, 당신은 우도 등대를 너무 보고 오고 싶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아버님 다녀오시다가 저희가 저쪽 위치에 없으면 그냥 버스로 바로 오세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을 모시고 가면서 그 팀들이 시각장애인들 팀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한테 문이 오른쪽에는 바다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계단에 몇 걸음 걸으시면 계단이 한 개씩 있어요. 어머님 보폭으로 몇 계단 하면 계단이니까 걸으시고 계단이니까 그거 확인하시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했더니 맨 처음엔 아 그래요 고마워요 그러셨어요. 근데 그쪽 제주도 우도 풍경을 쫙 설명을 드렸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대답을 안 하시고 너무 조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이렇게 팔짱 끼고 있다가 옆을 딱 봤는데 보니까 어머님이 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소리 없이. 그래서 어머님 왜 갑자기 우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당신이 지금까지 많은 곳을 여행을 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무언가 내가 보는 것 같은 여행을 해본 게 처음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고 우시는데 저도 시력이 좀 나쁜 편이기는 하지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조금 그동안 어떻게 사셨을까? 얼마나 많이 힘이 드셨을까? 그리고 그분을 모시고 계신 아버님은 얼마나 많이 답답하셨을까? 나한테 어머님을 잠시 보살펴 달라고 하고 우도 등대를 갔다 오실 만큼 무언가 그렇게 여행이 있지만 여행이 아닌 보호자로서 다니셨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나니까 어머님하고 저하고 나중에는 둘이 울으면서 차에 왔는데 그러고 둘이 손을 꼭 붙잡고 조심조심 내려와서 차에 타서 있는데 아버님이 오셔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피부관리사 즐겁냐고 물어보시면요, 그때그때 달라요. 고객들이 만족해서 나가시면 저도 기쁘고요. 무언가 열심히 잘 관리를 해드렸는데 또 그분과 저와 맞지 않으면, 그분이 좀 무언가 이렇게 만족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가시면 그거는 또 속상하죠. 많이 속상해요. 그렇게 되면 많이 속상해요. 그런데 그래도 뭐 10명 중에 8, 9명 정도는 만족을 하고 나가시는 것 같아서 좋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2011년도, 2012년도에 미국을 가게 됐어요. 미국 여행을 했는데 그때 우연한 기회에 그 미국의 세도나라는 곳을 가게 됐어요. 예, 그곳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다들 일행들이 식사를 할 때 저는 나와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근데 세도나 자체가 건물이 뭐 화려하거나 높은 건물이 있는 곳이 아니고, 그곳은 일명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성에 관련된 강의가 많은 곳이 세도나예요. 그래서 그곳에는 건물이 높지도 않고 다 낮은 건물에, 그리고 진짜 드문드문 건물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어두워요. 바깥에 나오면. 그런 곳에 밤하늘을 딱 올려다봤는데요. 표현을 하자면 진짜 새까만 색지에다가 은가루를 뿌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만큼의 별이 그냥 저한테 다 쏟아지는 듯한 그런 별을 봤어요. 사진으로 찍고 싶었고, 무언가 그거를 기록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카메라도 잡히지를 않았고요. 너무 아쉬워하고 있는데 가이드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걸 누군가 마음에 담아가라고 아주 명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가끔 그 세도나를 생각하고 밤하늘을 생각하면 그때 그 세도나에서 올려다 봤던 밤하늘이 너무너무 그립고 또 가고 싶은, 제 인생에 진짜 너무 좋았던 곳인 것 같아요. 사실 최악을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살면서 이건 최악이야 라고 생각하기보다 어떤 어려운 문제는 있었겠죠, 살면서. 그런데 그 어려웠던 문제들이 그냥 단순히 어렵기만 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서 제가 많이 바뀌기도 했고,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제가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저는 사람을 필터 없이 그냥 잘 믿거든요. 잘 믿다 보니 잘 상처를 받아요. 그게 가장 후회에 남는다고 하면 남는 거일 수도 있는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네 가장 장점이자 단점은 사람을 좋아하는 거고 사람을 잘 믿는 거라고. 근데 그게 단점이 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후회의 순간들이 있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거를 나쁘게만은 볼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음, 저는 제 고등학교로 돌아가고 싶어요.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때쯤 제가 상고를 나와서 취직을 했는데 아마 중학교 시절일 것 같아요. 어린 마음에 부모님을 도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대학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상고를 갔었고 계속 일을 했었고 그랬는데 사실 대학이라는 곳을 가고 싶기는 했지만 이상하게 저하고 인연이 안 맞았어요. 중학교 시절로 돌아간다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붙어서 다시 한번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다시 한번 그때부터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남은 생활은 저는 여행하는 것처럼 살고 싶어요. 카메라로 어떤 지역의 사계절을 찍어서 그 사계절 그곳의 명소의 사계절을 담아보고 싶은 게 제 나중에 소원? 생활? 그런 건데요. 일단은 저는 제주도 사계를 한번 담아보고 싶었고 그 다음으로 해보고 싶었던 게 동해 쪽이었었고요. 또 제가 유일하게 안 간 지역이 서해 쪽을 많이 안 갔더라고요, 여행을. 그 서해 쪽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질문해 주시는 대표님처럼 이런 영상 촬영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런 일을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지아야, 지금까지 너무 잘 살았고 잘 견뎠고 앞으로도 씩씩하게 잘 살 거라고 생각해. 사실 제가 아까 인스타에서 어떤 글을 봤어요. 페북에서 장녀들을 대상으로 장녀들의 특징을 써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글을 읽으면서 너무 많이 공감이 됐어요. 그러면서 생각난 게 엄마였는데 엄마한테 항상 많은 사랑을 받았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엄마한테 직접적으로 대놓고 사랑한다는 말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엄마 사랑해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 와서 너무 놀랐던 건 카메라가 4대가 있다는 거였고요. 그래서 긴장이 좀 되기는 했었는데 앞에서 대표님께서 질문을 해주시는 것도 편안하게 잘 이끌어 주시고 하셔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을 잘 할 수 있게끔 인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무사히 인터뷰를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래서 또 오늘 하루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었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이것도 제 인생의 어떤 영상으로 남을 수 있는 기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